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헨젤과 그레텔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어릴 때 뭐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저는 그냥 과자로 만든 집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와, 이건 단순한 동화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한 가족의 붕괴, 배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는지 이걸 담은 아주 밀도 높은 심리 드라마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길 잃은 아이들 얘기가 아니에요. 파고들면 정말 깊은 우화죠. 이기적인 부모가 나오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뭉치는지, 또 선한 얼굴을 한 악의 본질은 뭔지, 결국엔 이 모든 시련을 겪고 아이들이 어떻게 진짜 어른으로 독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자료에서는 각 인물들을 원형, 그러니까 아키타입으로 보고 있는데요. 원형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아, 원형이라는 건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의 원형틀 같은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영웅이라던가 현자, 그리고 뭐 이 이야기에서 나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머니 같은 것들이죠. 이런 틀로 인물들을 보면 그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아하, 원형이 그런 뜻이군요. 캐릭터의 어떤 상징적인 본질을 보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거대한 숲 옆에 사는 가난한 나무꾼 가족. 보통 동화에서 가난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배경 설정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시작부터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이 가족의 가난이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계모가 아이들을 버리자고 했을 때 아버지가 첨엄한 대사를 보면 실마리가 있어요. 어떤 대사였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조차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겠소? 이 말이요. 아, 여기서 우리 자신이 아이들보다 먼저 나와요. 아주 미묘하지만 부모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가족의 가난이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기심이라는 도덕적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원인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태도의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그건 정말 동화를 보는 관점을 180도 바꾸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엘리야와 과부 이야기를 아주 흥미로운 반대 사례로 제시해요. 아, 그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눴던 이야기요? 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랑 기름을 예언자랑 나눴던 그 과부의 관대함이 오히려 기적적인 풍요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헨젤과 그레텔의 부모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나눔이 아닌 이기심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파멸이었죠. 그들의 빈곤을 영속시키는 태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악한 계모는 그렇다 쳐도 아버지는 계속 갈등하잖아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결국 아내의 계획에 동조하죠. 이런 나약함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나약함 자체가 바로 중대한 결함이라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선악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아담의 원형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 행동하지 않는 선이군요. 네, 사실상 악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동화가 계부모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아이가 친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살 때 학대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요. 와, 수백 년 된 동화가 그런 사회적 현실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생각할 때 아이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레텔이 절망해서 우니까 헨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동생을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쉿! 그레텔! 내가 우리를 도울 방법을 찾아낼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뭐랄까 벌써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성숙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헨젤과 그레텔의 생존 비결이에요. 상호성과 지지. 혼자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은 하나의 팀을 이룬 거죠. 헨젤이 캄캄한 밤에 나가서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조약돌을 줍는 행위도 그냥 기지가 아니에요. 그건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이성과 명료함, 즉 희망의 길을 찾아내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의 믿음도 이 연대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첫 번째 유기 장면을 보면 부모의 행동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기만적이에요. 아이들을 숲에 버리면서 불을 피워주고 빵 한 조각씩 나눠주고 심지어 곧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까지 하잖아요. 네. 가장 자비로운 부모인 척 연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장치가 바로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나무에 묶어놓은 부분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도끼질 소리가 들리게 한 거. 아, 맞아요. 그 장면 정말. 아이들이 아버지가 근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교활한 속임수죠.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선을 가장한 악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친절이나 도덕적인 언행이 실체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경고예요. 보호자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을 가장 깊은 위험으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기만이 정말 섬뜩할 정도인데 아이들은 조약돌 덕분에 한 번은 살아남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를 하죠. 이때 헨젤이 사용한 방법, 그 빵 구스러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헨젤은 자신의 유일한 식량인 빵을 떼어서 길에 뿌립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희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조약돌을 주었을 때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들이 빵을 모두 먹어버리면서 계획이 실패하고 말죠. 이 실패는 어른들의 끈질긴 배신 앞에서 아이들의 전략이 가진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아이들은 정말로 완벽하게 길을 잃고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매혹적인 유혹이 나타나죠. 아름다운 하얀 새가 나타나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어디론가 이끌잖아요. 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빵으로 지붕을 만들고 케이크로 벽을 덮고 창문은 투명한 철장으로 만든 집이라니. 이건 뭐 굶주리고 지친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천국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그런 유혹의 총체입니다. 여기서 마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머니의 원형으로 해석이 돼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머니요? 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먹여주고 아이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이의 독립성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존재죠. 자료에서는 이걸 자녀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현대의 헬리콥터 부모와 연결시키는데 아주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어릴 땐 그저 과자로 만든 집이라는 설정이 신기하게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을 유인해서 그들의 영혼, 나아가 육체까지 잡아먹으려는 가장 원초적인 미끼였다는 거잖아요. 동화가 이렇게까지 깊고 어두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렇죠. 마녀가 처음에 보여주는 상냥한 말, 팬케이크와 사과 같은 맛있는 음식, 깃털 이불이 깔린 푹신한 침대, 이 모든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 즉 모성애를 가장하고 있거든요. 가장 선한 모습을 위장해서 가장 끔찍한 악, 즉 식인을 행하려는 궁극의 위장술인 셈입니다. 부모의 기만보다 한 수 위죠. 결국 아이들이 이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상황이 사실은 함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네요. 특히 헨젤이 마녀를 속이기 위해 뼈다귀를 내미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잔꾀를 넘어서 나는 당신의 게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건 아이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마녀의 진짜 의도를 직시하고 살이 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그 거짓된 관심에 응해주기를 거부한 거죠. 자료는 이걸 병적인 계약에 대한 저항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엄마가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아이는 계속 꾀병을 부리면서 엄마의 필요에 응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해짐으로써 그 병적인 관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병적인 계약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계약을 거부하고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를 선택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착 상태를 깨는 건 늘 두려움에 떨고 연약해 보였던 그레텔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네, 맞아요. 마녀가 그레텔에게 오븐에 불을 지피고 헨젤을 구울 준비를 하라고 시키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 그레텔이 보여주는 기지가 정말 대단해요. 마녀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순진한 척 대묻잖아요.
사실 그레텔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마녀의 오만함. 즉, 너는 어리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라는 그 시선을 그대로 역이용한 거죠. 정확합니다. 그레텔은 마녀의 편견을 무기로 삼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녀는 답답해하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직접 시범을 보이려 오븐에 머리를 들이밀죠. 바로 그 순간 그레텔의 마녀를 오븐 속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진정한 성인식이에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궁극적인 악을 물리친 겁니다. 이로써 그들은 진정한 성숙과 자립을 증명해낸 거죠. 그리고 자유를 얻은 그레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헨젤이 갇힌 우리로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헨젤 우리가 구원받았어 라고 외치면서요. 끝까지 서로를 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에서 그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동력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맞아요.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였던 거죠. 마녀를 물리친 후에 바로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다시 그 끔찍한 집으로 들어가서 보물을 챙겨 나오잖아요. 저라면 무서워서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은데 말이죠. 이 행동이 상징하는 바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히 헨젤이 조약돌과 보석을 비교하면서 이건 조약돌보다 훨씬 좋네 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오는 걸 보면 단순한 탐욕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행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도망만 다니는 희생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험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승리했고 이제 그 전리품을 당당히 챙기는 거죠. 아, 헨젤의 대사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해줍니다. 조약들은 뭐였죠? 그들을 버린 망가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과거에 대한 의존을 상징했어요. 하지만 마녀의 집에서 찾은 진주와 보석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진정한 독립과 자급자족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길을 찾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자원을 확보한 겁니다. 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립.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도 인상 깊어요. 큰 강을 만나는데 다리가 없자 하얀 오리가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이때도 그레텔이 오리가 힘드니까 한 명씩 건너자고 제안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변화가 느껴져요. 그렇죠. 시련을 겪기 전에 아이들이었다면 아마 둘이 같이 타려고 아웅다웅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존재를 배려하고 상황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마법적인 오리의 도움은 아이들이 초자연적인 위험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무사히 복귀하는 과정을 상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괴롭히던 악의 근원인 계모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혼자 남아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보물로 가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요. 아버지의 실패로 시작된 문제가 아이들의 성공으로 해결되는 완벽한 역전극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하고 돌아와 가족을 구원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심지어 실패한 부모 세대까지 구원하는 성숙한 독립체로 거듭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헨젤과 그레텔은 결국 실패한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독립하는가에 대한 서사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이기심과 기만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똑바로 보는 지혜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여정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겠죠.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고는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것과 지나치게 과시되는 선의를 항상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유혹했던 과자집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악은 가장 달콤하고 선한 얼굴,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위장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모든 슬픔이 끝났다고 말하며 끝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약하고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자신을 압박하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스스로 불을 가져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연 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은 사실 아이들이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해졌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자립이란 나를 실망시켰던 존재를 용서하되 더는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